다정낭독. 오늘의 에피소드는 메리가 전날 밤 콜린에게 한 방 먹인 다음날 아침 닥컨을 만나 콜린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올 계획을 세웁니다. 집으로 돌아와 콜린에게 요크셔 사투리를 따라하며 웃음을 선물하고 마침내 비밀의 화원문을 찾았다는 사실을 털어놓는 장면까지 담겨 있습니다. 18장.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물론 메리는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뜨지 못했다. 피곤했기 때문에 늦게까지 잤다. 마사가 아침밥을 가져왔을 때 콜린은 울다가 지쳐서 또 아프고 열이 난다고 알려주었다. 메리는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밥을 먹었다. 콜린이 아가씨한테 빨리 와 달라고 했어요. 마사가 말했다. 콜린이 아가씨한테 홀딱 빠졌나 봐요. 어젯밤에 확실히 한 방 먹이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에이, 불쌍한 녀석. 버릇없이 자라서 이제는 손도 못 쓰겠어요. 어머니 말로는 아이한테 가장 나쁜 두 가지가 뭐냐면 자기 맘대로 한 번도 못하는 것하고요. 항상 자기 맘대로만 하는 거래요. 어느 쪽이 더 나쁜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씨도 어젯밤엔 꽤 화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콜린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메리 아가씨한테 와 줄 수 있는지 여쭤봐 줄래요? 하고요. 부탁해요 라고 했다니까요. 갈 거죠, 아가씨? 먼저 닥컨을 보고 올게. 메리가 말했다. 아니, 콜린한테 먼저 가서 이야기해야겠다. 무슨 말을 할지 알겠어.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메리가 콜린의 방에 들어갔을 때 모자를 쓰고 있었다. 콜린은 잠깐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다. 와줘서 기뻐. 그가 말했다.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쑤셔. 너무 지쳤나 봐. 어디 가려고? 메리는 침대 옆으로 가서 기대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메리가 말했다. 닥컨한테 갔다가 돌아올게, 콜린. 비밀의 화원에 대한 얘기야.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고 조금 혈색이 돌아왔다. 오, 그래? 그가 소리쳤다. 어젯밤에 계속 꿈을 꿨어. 네가 회색이 초록색으로 변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꿈에서 나는 작은 초록 잎들이 하늘 거리는 곳에 서 있었어. 어디에나 둥지에 새들이 있었는데 너무 포근하고 조용해 보였어. 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 생각을 하면서 누워 있을게. 5분 뒤 메리는 닥컨과 함께 정원에 있었다. 여우와 까마귀도 같이 있었고 이번에는 길들인 다람쥐 2마리도 데리고 왔다. 오늘 아침에 조랑말을 타고 왔어. 닥컨이 말했다. 조랑말 점프는 정말 착한 녀석이야. 이 2마리는 주머니에 넣고 왔어. 이 녀석 이름은 너트고 저 녀석 이름은 셀이야. 닥컨이 너트라고 하자 다람쥐 1마리가 그의 오른쪽 어깨 위로 폴짝 뛰어 올랐다. 셀이라고 하자 나머지 1마리가 왼쪽 어깨로 뛰어 올라왔다. 잔디밭에 앉았을 때 캡틴은 발치에 웅크리고 스튜는 나무 위에서 점잖게 지켜보고 너트와 셀은 주변을 코로 킁킁거리며 돌아다녔다. 메리는 이 즐거운 곳을 떠나기가 너무 아쉬웠다. 하지만 콜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닥컨의 재미있게 생긴 얼굴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며 마음이 달라졌다. 닥컨이 자기보다 콜린을 더 안쓰럽게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닥컨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저기 저 새들 소리 들어봐. 온 세상이 새들로 가득 찬 것 같아. 다 쥐저기고 울고 있잖아. 날아다니는 거 봐봐. 서로 부르는 소리도 들리잖아.
봄이 오면 온 세상이 부르는 것 같아. 잎들이 펼쳐지고 있어. 그리고 이 냄새 좀 맡아봐. 닥컨이 기분 좋은 들창코로 킁킁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그런데 저 불쌍한 아이는 방에만 갇혀서 보는 것도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 에이, 그 아이를 여기 데리고 나와야겠어. 새 소리도 듣고 냄새도 맡고 햇빛도 흠뻑 쐬게 해줘야 해. 그것도 빨리 해야 돼. 닥컨은 마음이 동하면 지난 요크셔 사투리로 말했다. 평소에는 메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좀 고쳐 말하려고 했지만 메리는 그 요크셔 사투리가 좋았고 사실 직접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메리도 조금 써보았다. 그래, 그렇게 메리가 말했다. 맞아요, 꼭 그래야 해 라는 뜻이었다. 내가 어찌할지 말해줄게. 메리가 계속 말하자 닥컨은 씩 웃었다. 요크셔 사투리로 말하려고 혀를 꼬는 모습이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너한테 홀딱 반했어. 너도 보고 싶다고 하고 스튜랑 캡틴도 너무 보고 싶대.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일 아침에 네가 와도 되는지 물어볼게. 동물들도 함께 데리고 오고 그런 다음에 잎이 좀 더 나오고 꽃봉오리도 생기면 그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네가 휠체어를 밀고 여기로 데려와서 다 보여줄 수 있잖아? 메리는 말을 마치고 꽤 뿌듯했다. 요크셔 사투리로 이렇게 긴 말을 한 건 처음이었는데 잘 기억해서 말한 것이다. 콜린한테도 그 요크셔 말로 좀 해줘. 닥컨이 킥킥 웃으며 말했다. 웃게 될 거야. 아픈 사람한테는 웃음만큼 좋은 게 없거든. 어머니 말로는 매일 아침 30분만 실컷 웃으면 장티푸스도 낫는다고 하셨어. 오늘 바로 콜린한테 요크셔 말 써볼 거야. 메리가 스스로 웃으며 말했다. 정원은 이제 날마다 밤마다 마법사들이 지나다니면서 지팡이로 땅과 나뭇가지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것 같은 시절이었다. 떠나기 너무 아쉬웠다. 특히 너트가 진짜로 메리의 옷 위로 기어오르고 셀은 그들이 앉은 사과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와 궁금한 눈으로 메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메리는 집으로 돌아와 콜린의 침대 가까이에 앉았다. 그러자 콜린이 닥컨처럼 코로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닥컨만큼 능숙하진 않았지만 꽃냄새가 나. 그리고 신선한 냄새도. 그가 기쁜 듯이 외쳤다. 무슨 냄새야? 시원하고 따뜻하면서 달콤해. 다 동시에. 황야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야. 메리가 말했다. 닥컨이랑 캡틴이랑 스트랑 너트랑 셀이랑 나무 아래 풀밭에 앉아 있었거든. 봄이고 바깥이고 햇볕 냄새가 나는 거야. 메리는 최대한 요크셔 사투리답게 말하려고 애썼다. 실제로 들어봐야 얼마나 독특한지 알 수 있다. 콜린이 웃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그가 말했다. 전에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잖아. 재미있게 들리네. 요크셔 말을 조금 쓰고 있는 거야? 메리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닥컨이랑 마사만큼은 못하지만 조금은 할 수 있어. 요크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 이것도 못 알아듣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자 둘 다 웃기 시작했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방 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메드록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가 복도에 멈춰서서 놀란 채 귀를 기울였다. 아니 세상에. 그녀는 혼자 꽤 요크셔 말투로 중얼거렸다. 들을 사람이 없어서였고 너무 놀랐기 때문이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나?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았다. 콜린은 닥컨과 캡틴과 스투와 너트와 셀과 조랑말 점프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모자란 것 같았다. 메리는 닥컨과 함께 숲으로 달려가 점프를 보러 갔었다. 점프는 덜이 복슬복슬하고 눈 위로 긴 앞머리가 드리워진 작은 황야 조랑말이었는데 예쁜 얼굴에 벨벳처럼 부드러운 코를 가지고 있었다. 황야풀만 먹고 자라 야위였지만 다리 근육은 강철 스프링 같아서 아주 질기고 튼튼했다. 닥컨을 보자마자 고개를 들고 조용히 울었고 닥컨에게 다가와서
어깨에 고개를 얹었다. 그러자 다컨이 귀에 대고 속삭이고 점프는 이상한 소리와 콧김으로 대답을 했다. 다컨은 점프가 작은 앞 발굽을 메리에게 내밀게 하고 벨벳 같은 코로 메리의 뺨에 뽀뽀하게 했다. 점프가 다컨 말을 다 알아듣는 건가? 콜린이 물었다. 그런 것 같아. 메리가 대답했다. 다컨이 말하길 진짜 친구가 되면 뭐든 알아듣는데 하지만 정말로 친구가 되어야 한대. 콜린은 잠시 말이 없었다. 회색빛 이상한 눈이 벽을 뚫어지게 보는 것 같았지만 메리는 그가 생각 중이라는 걸 알았다. 나도 뭔가와 친구가 되고 싶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런 적이 없어. 친구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리고 사람들은 못 견디겠어. 나도 못 견디겠어? 메리가 물었다. 아니, 너는 괜찮아.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좋아하기도 해. 벤 웨더스태프가 나랑 닮았다고 했어. 메리가 말했다. 우리 둘 다 고약한 성격이 꼭 같다고 했어. 너도 그 사람이랑 닮은 것 같아. 우리 셋이 다 닮았어. 너랑 나랑 벤 웨더스태프. 그 사람 말이 우리 둘 다 별로 볼 것도 없고 생긴 것만큼이나 시무룩하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울세와 다컨을 알기 전보다는 덜 시무룩한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싫다는 느낌이 들었어? 옛날에는 그랬어. 메리가 꾸밈없이 대답했다. 울세와 다컨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너도 싫었을 거야. 콜린이 마른 손을 내밀어 메리의 손을 건드렸다. 메리, 그가 말했다. 다컨을 내보내겠다고 한 말 정말 미안해. 네가 다컨이 천사 같다고 했을 때 나는 비웃었어. 그렇지만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니까 좀 웃기기는 해. 메리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들창코에다 입도 크고 옷도 여기저기 기운 거 투성이에 요크셔 사투리를 쓰니까. 하지만 만약 천사가 요크셔에 와서 황야에 산다면 분명 초록 것들을 이해하고 잘 자라게 만들 줄 알 거야. 그리고 다컨처럼 야생동물과 말할 수 있을 거야. 동물들도 그가 진짜 친구라는 걸 알 거고. 다컨이 나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콜린이 말했다. 만나보고 싶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기뻐. 왜냐하면 갑자기 메리는 지금 바로 그 말을 할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콜린도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느꼈다. 왜냐하면 뭐? 그가 간절하게 물었다. 메리는 너무 안달이 나서 의자에서 일어나 콜린에게 다가가 두 손을 꽉 잡았다. 나를 믿을 수 있어? 다커는 새들이 믿었기 때문에 나도 믿었어. 너도 나를 믿을 수 있어? 진짜로? 정말로? 메리가 간청했다. 메리의 얼굴이 너무 진지해서 콜린은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럼 다컨이 내일 아침에 와줄 거야. 동물들도 함께. 오. 콜린이 기쁨에 겨워 외쳤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메리가 거의 창백해진 얼굴로 진지하게 흥분하며 말을 이었다. 나머지가 더 좋아. 화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 내가 찾았어. 담벼락 위 담쟁이 덩굴 아래에 있었어. 콜린이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였다면 아마 만세, 만세, 만세라고 외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몸이 약하고 약간 흥분에 잘했다. 눈이 점점 커지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오, 메리! 그가 반쯤 흐느끼며 외쳤다. 그곳을 가볼 수 있을까?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살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메리의 손을 꼭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물론 볼 수 있지. 메리가 발끈하며 말했다. 물론 살아서 들어갈 수 있어. 바보같이 굴지 마. 메리가 전혀 호들갑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어린아이답게 굴었기 때문에 콜린도 정신을 차렸다. 곧 웃음이 났다. 몇 분 뒤 메리는 다시 의자에 앉아서 상상 속의 화원이 아니라 실제 화원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했다. 콜린의 수심과 피곤함은 사라졌고 그는 넋을 잃고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네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처음에 얘기해줬을 때도 직접 본 것처럼 말했잖아. 메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사실을 말했다. 맞아, 실제로 봤어. 몇 주 전에 열쇠를 찾아서 들어갔어. 하지만 말하기가 무서웠어. 너를 정말로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 더 이상 제목만 아는 고전 미루지 마세요.